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그 퇴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김건희 여사한테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까지 하겠다, 이런 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원석 총장이 김성호 밑으로 승리할 때 김성호 부장검사,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김성호, 이분만 불러서 2시간 동안 보고를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게 아주 이제 그 이례적이고 문제라고 했는데, 근데 그 어제 또 퇴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법 앞에는 이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 말은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이 하겠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이제 소환 가능성을 묻고 있는데 아무 성역 없다는 말은 소환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그 합리적 해석이죠. 근데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이제 그 공개적으로 또는 이제 소환 수사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원석 총장께 한번 토론을 제안하면 제가 4가지를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4가지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답을 토론해도 좋아요. 첫째는요, 이원석 총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처벌은 못한다, 이거는 이제 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처벌은 이제 불가능하다. 왜? 김영란법에 이제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원석 총장도 이제 김건희 여사 처벌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소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제 그 반드시 이제 그 처벌하기 위해서만 이제 그 소환 조사하는 게 아니고, 처벌과 이제 그 관계없이, 이 말은 이제 그 처벌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 어떤 이제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사실을 이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즉 처벌이 안 되더라도 뭔가 이제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처벌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인한테. 야, 이게 총장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처벌과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원석 총장 한번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처벌이 안 되는 것도 그냥 그 국민이 궁금해하면 다한테 그 소환해서 조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왜 존재합니까? 검찰은 이제 그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형 법정주의, 즉 범죄하고 그다음에 형벌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지 수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의 대원칙 상식이죠. 범죄와 형벌이 같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배우자 형벌이 처벌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처벌 못하죠. 근데 국민이 뭐 궁금해하니까 받은지 안 받은지, 왜 받은지. 그러면 이게 처벌도 못하는데 그냥 이게 소환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검찰이 그런 기관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간통죄를 처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통을 하면, 옛날에는 고소하면 검찰에서 이제 불러서 간통했냐 안 했냐 조사하는 게 맞죠. 왜? 처벌하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폐지가 됐잖아요. 위헌받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간통죄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간통을 했다고 고소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하긴 하죠.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듭니다. 어떤 이게 유명한 연예인이 간통을 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
대중들은. 그래서 이게 고발하면 이원석 총장 처벌은 못하지만 간통죄.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불러서 진실 규명해가지고 이게 간통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게 이게 검찰의 이게 역할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처벌도 못하는데 불러서 수사하는 게 이게 검찰이 역할이냐고요. 항상 그 수사기관은 처벌을 전제로 수사하는 거죠.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게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처벌 조항이 없다고 본인이 말해놓고 근데 처벌과 무관하게 진실 규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도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범죄가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그냥 무혐의하게 빨리 처리해야지. 계속 그 좌파나 민주당의 눈치를 봐가 질질 끌다가 수사하는 쇼를 하는 거. 이것도 이게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라는 게 꼭 대통령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중에도 좌파 국민들 또는 민주당 의원들 이것도 이게 눈치 보는 거예요. 왜 소신껏 못합니까? 범죄가 안 되는 거는 빨리 안 된다. 되는 거는 이게 된다. 이래 빨리 내려야지. 왜 처벌 조항도 없는 걸 굳이 소환 조사하겠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이거는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이걸 첫째 제가 이원석 총장께 처벌 조항이 없어도 소환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재형법정주의 반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첫째 던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원석 총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법 앞에 일체 성력이 없다. 법 앞에 예외 특혜 성력도 없다. 이랬죠. 자, 그러면 그 이원석 총장 두 번째 문재인하고 김정숙이는 왜 소환 안 합니까? 문재인이가 이게 10가지가 일가가 고발되어 있죠. 제가 문일지십 문재인 일가가 지은 죄가 10개다. 저번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도 고발당한 게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입니까? 이번에 그 서해 공무원 형도 고발했잖아. 문재인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통계 조작, 원전 경제성 조작, 그리고 이제 그 강제 우리 북송 또는 이제 송철호 선거, 그리고 이제 그 서창호 완전히 그 제3자 뇌물이죠. 이런 이제 수많은 게 고발돼 있고, 그다음에 김정숙도 뭐 옷이라든지 타지마할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수영강서 경호원 이런 게 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소환 안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만 만만합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제가 이게 문재인 김정숙 죄보다 큽니까? 선물이 더 큰 겁니까? 왜 김정숙 여사만 김정숙 문재인 안 하고 김건희 여사만 성역 없이 소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문재인하고 김정숙이는 성역으로 남겨둡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똑같이 소환해요. 같은 날 김정숙이나 문재인도 이게 소환해야죠. 그분들은 안 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만 역차별합니까? 역차별. 이게 저는 진짜 총장이 뭐 누가 임명했냐 이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법리적으로. 어느 죄가 더 무거우냐고요. 그럼 이게 왜 김건희 여사 소환합니까? 이게 두 번째 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야 진짜 이게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게 세 번째, 이준석 건은 왜 아직 처리 안 합니까? 같은 부에. 아니 부장을 불렀으면 김성호 부장 불렀으면 거기에 부에 또 있잖아요. 왜 이준석 건은 처리 안 합니까? 왜 이준석이 눈치 봅니까? 벌써 배치 달았다고? 이건 납득이 됩니까? 빨리 이게 2022년에 갔는데 왜 이거는 지금까지 처리해라고 지시 안 합니까? 아니 당당하게 죄가 없으면 무혐의하든지, 무혐의할 자신이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들고 있습니까? 캐비넷에만 열었습니까? 이거는 왜 이준석이는 성역이냐 말이에요. 왜 성역이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바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거죠. 이것도 크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그때 우리 법원행정처의 차장, 부장 판사까지 다 수사했잖아요. 임성근 판사 녹취록에 김명수가 이제 거짓말한 거 국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명수 퇴임하면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형사일부에 김명수 건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 형사일부의 부장 검사
불렀으면 이제 이거 왜 김건희 여사 거만 계속 독촉하고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세 건의 김정숙, 그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이제 이거 김명수 대법원장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이래놓고 이게 법에는 어떤 예외도 특혜도 성력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이준석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김정숙 세 건, 이 사람들은 그럼 성력 특혜 아닙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순수하게 법리만 보자고요. 누가 뭐 임명해 줬다, 윤석열 임명해 이걸 떠나서 법리만 보자고요. 중한죄부터 해야 돼. 중한죄. 범죄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죠.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같은 부에 있는 부장을 불렀으면 최소한 이게 김정숙, 이준석, 그다음에 김명수 같이 다 처리해라. 신속하게 이래야죠. 참 저는 이게 도저히 아무리 이게 뭐 이제 그 칼을 반대쪽으로 이게 바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뭐 윤 대통령 저는 배신이라면 배신이죠. 뭐 임명해 줬는데 어떻게 말을 갈아탔는지 칼을 이게 다른 쪽으로 이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차별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도 없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소환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처벌 조항이 중대한 명백한 이런 사람들에게 덮어버리고 이게 과연 검찰총장이 취할 이런 게 그 행동입니까? 정말 저도 이제 그 총장 처음에 임명되기 전에 제가 많이 그 추천돼 있고 참 이게 잘할 걸로 왜 워낙 27기 중에 한동훈 위원장은 더불어 뛰어났으니까 이랬는데 갈수록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행태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이게 오히려 좌파들 눈치 본다고 처벌도 없는 걸 억지로 소환하는 쇼 이런 걸 버리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직을 걸고 당당하게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이제 그 김정숙이나 이준석 그다음에 김명수 이런 이제 사법 처리에 검찰력을 완전히 거기에 검찰력을 집중 투여해야 되잖아요. 왜 쓸데없는데 그 처벌정당대 전담 3명이나 더 보내가지고 그게 검찰력 낭비 아닙니까? 숫자도 부족한데 그 검사들 김정수, 이준석, 김명수 수사에 투입해라. 이게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소신껏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소신껏 결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원석 총장 좀 이렇게 반성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한번 수사를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